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마포구가 캠퍼스타운 사업 지역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횡성군이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복원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배터리 산업도시로 도약합니다. 충북도가 충주역에서 판교역까지 중부 내륙선을 직결 운행합니다. 포항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장흥 수소충전소를 준공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동서화합을 상징하는 달빛철도의 특별법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조속한 국회 통과와 사업 추진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역 주변 지역 개발 사업 추진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리며 시작을 알렸지만 법안 처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경제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공동 발의자의 이름을 올리고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밀린 법안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대구시와 함께 오는 8일 법사위 통과와 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이제 법사위 통과를 위해서 지금 6개 시도 10개 시군구가 이제 경유하는 그런 지자체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장분들과 같이 공동 건의도 추진하고 있고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토부가 반대하는 복선화 방안 등 시속 20km 이상을 낼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에 복선을 돼야 되는 거고 단선이 된다 할지라도 회피선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즉 일정 구간에 있어서는 서로가 교차해서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찾을 수 있고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에 초석이 될 광주 대구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새해에는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캠퍼스타운 사업 지역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9일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캠퍼스타운 사업 지역 활성화 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자리에는 마포구청장 및 관계 부서장,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 총장 등 대학 관계자,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장 및 홍대 소상공인상점가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은 창업 육성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별 2023년 캠퍼스타운 사업 성과 및 내년도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2024년 창업 및 지역 상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포구가 2023년 상생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2023년 상생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상생위원회는 지역에서 생긴 민원과 갈등을 주민과 함께 직접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날 교육은 행정과 갈등연구소 홍수정 대표가 이끌었으며 상생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우수 사례, 갈등 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마포구 상생위원회는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던 지역 내 난제를 풀어내며 제도의 실효성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27일 대구광역시는 대구시청에서 인터엑스 본사 이전 및 자율생산 데모공장 그리고 공동연구실 건립을 주요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조 AI 및 자율공장 전문기업인 인터엑스가 대구로 본사를 이전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27일 시청 상격촌사에서 인터엑스와 본사 이전 및 자율생산 데모공장 그리고 공동연구실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터엑스는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등 사업 확장을 위한 거점 구축을 위해 본사를 대구로 이전하기로 하고
447억 원가량을 투자해 수성 알파시티의 본사 및 자율생산 데모 공장, 그리고 공동연구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개설 사업의 교량 명품화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합니다. 지난 3일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개설 사업의 교량 명품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날 다리 위에 3개의 아치 곡선이 있는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대전 3대 하천과 원촌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를 통한 3만 개 일자리 창출 등 달성 의지를 의미합니다. 또 DNA 구조에서 자간한 디자인을 적용해 첨단 과학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할 계획이라고 대전시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획일적이었던 지역 교량을 특색 있게 꾸밀 계획이라며 더 나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과 동대문구가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위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평창군수와 동대문구청장, 평창군의회, 동대문구 의회 등 양기관 관계자 20명이 참석했으며 우호교류 협약서 서명, 기념 촬영, 경동시장 등 주요 명소 견학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시책 교류를 통해 경제 및 관광, 문화, 스포츠,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 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은 오늘 협약이 두 지역의 우정을 움트게 하는 씨앗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져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이 12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이율 진료회에 따뜻한 의료 봉사를 펼쳤습니다. 이율 진료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연합 진료 봉사 동아리로 의학도로서의 자질 향상과 희생정신에 입각한 진료 활동을 이념으로 지역사회의 따뜻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965년 창립 이후 50년 동안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1980년부터 박림면에 매년 여름과 겨울 2차례씩 방문하여 개촌에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보건 증진을 위해 무료 진료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촌복지회관 1층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과, 가정의학과, 통증 클리닉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 진료했으며 복부갑상선 초음파, 비형 간염, 소변 검사와 골밀도 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특별 검사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보건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12월 26일 횡성군과 한림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맺고 마이크로 캠퍼스 운영을 통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 문제 해결과 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체 육성 및 지원, 지역 인재 육성과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산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의 전략산업과 발전과제 수립 연구를 공동 수행하고 기업의 아이템 발굴과 상용화를 위한 각종 지원, 재직자 교육 및 기술 지도 등 지역 산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개설하는 횡성 마이크로 캠퍼스는 한림대학교 교수진을 중심으로 연구 및 교육, 산학 협력을 위한 한림대와 지역 간의 개방형 허브로서 향후 확충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전기차 성능 보건 배터리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는 등 배터리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성능 보건 배터리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복원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사업화 지원, 평가, 인증 등을 수행합니다. 군은 해당 국비를 활용해 배터리 모듈 및 팩과 구동, 충전 관련 환경을 갖춘 이모빌리티 기업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충돌 후 배터리 부품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와 연계하여 전기차 배터리 연구 실증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세대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관련 기업을 유치한 후
우천면 일반산업단지의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제품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중부 내륙선의 판교 직결 연장 운행을 위한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존에는 충주역에서 판교를 가기 위해서는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연장 운행을 통해 충주에서 직결로 판교역에 정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장 운행으로 충주에서 판교까지 열차 탑승 시간이 15분 감소됐고 운임은 어른 기준 일반실 12,300원, 우등실 15,300원입니다. 개통식은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중부 내륙 철도교통의 발전을 기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9년 연속 지적 제조사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충청북도는 사업 추진 실적과 정책 기여도 등 모든 부문에 우수한 성적을 얻었으며 특히 지적 제조사 지구 타당성 사전 검토제, 자체 제작 영상 홍보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신규 시책으로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를 운영하며 사업지구 드론 영상 제작을 비롯한 홍보 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 보건환경구원이 농수산물 방사능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도내 대형마트와 공영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의 농도를 상시 검사합니다. 검사 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추가 핵종 검사가 진행됩니다. 충청북도가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를 재구성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 선출, 미세먼지 발생 현황과 주요 저감 대책을 공유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번에 기존 18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재구성됐으며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협의회는 도의원과 교수 등 20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새해를 맞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상북도 순직 공무원 추모비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일 순직 공무원 추모비를 찾아 참배하고 직원들과 함께 건무산 정상에 올라 2024년 경북의 힘찬 비상을 다짐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무엇보다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올해 안전행정실을 출범시킨 만큼 소방과 함께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포항시가 4년 만에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을 정상 개최해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는데요. 힘찬 청룡의 기운이 가득했던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소식입니다. 제26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이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의 승천, 함께 비상하는 환동의 중심도시 포항을 주제로 열렸으며 갑진년 일출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식 행사는 신년 대북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지난 한 해 포항을 돌아보고 새해 소망을 모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새해 인사, 신년 사자성어 발표,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이외에도 해군 항공사령부와 해병대 항공단의 축하 비행쇼, 파페라, 뮤지컬 등으로 구성된 2024 신년 축하 콘서트가 열렸고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많은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는 바로 수소입니다. 포항시는 수소 에너지를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으로 지역 최초 상용차용 수소 충전소를 준공했는데요. 포항시는 앞으로도 수소 충전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무공해 미래 모빌리티 대전환의 기틀을 다짐키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28일 우리시 최초, 경북도 최대 규모의 장흥 상용차용 수소 충전소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된 포항 장흥 상용 수소 충전소는
충전 용량 시간당 300kg급 대용량 기체 수소 충전소로 승용차용 시간당 25kg 충전소 대비 12배의 용량을 자랑하는 남북권 거점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입니다. 또 같은 날 포항시는 ESG 경영을 지향하는 선도기업과 함께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 협약식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2026년까지 관내 통근버스 중 118대 이상을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는 장흥 상용 수소 충전소 준공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사업인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차 소송 때도 피해자들이 이겼지만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죄는 여지껏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3년과 2015년 제기된 2차 청구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16명 중 2명만이 생존해 대법원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나주에서 소학교 졸업 후 강제동원됐다 1944년 12월 도난카이 지진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 등도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어떻게 갖고 좋은 학교 보내준다고 어린 딸을 죽여놓고 일본은 사죄 한 건 없지 않아요 지금까지. 대법원이 2차 청구 소송 사건 중 지난 21일에 이어 또다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연이은 승소에도 실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차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기업의 배상과 사과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1차에서 승소한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특별 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 소송을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종 확정된 판결의 취지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현금화 명령과 관련된 재항고 사건도 결정이 곧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도 외교부는 제3자 변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외무성은 주일 정부공사를 조치해 반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임을 건의했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윤희준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해임한 의결을 앞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에너지공대는 부총장 체제로 차질 없이 학사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에너지공대는 최근 윤 총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 지난 21일 임시이사회에서 서면 의결을 통해 윤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석이 된 총장 자리는 박진호 연구부총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고 박 대행은 대학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자진 사퇴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공대를 감사한 뒤 다수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발견했다며 윤 총장의 해임안을 공개 건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감사에서는 에너지공대의 법인카드 부정사용과 출연금 유용, 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의 사안이 적발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공대 이사회에서 이달 말 총장 해임안을 상정해 투표에 붙일 예정이었는데 이사회에 현 정부 인사가 다수 포진된 만큼 의결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표적감사에 이어 출연금 삭감, 해임 압박에 따른 총장 사퇴까지 현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죽이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출연금 삭감 그리고 총장 해임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불과 최근까지도 이 감사 2차 감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공대에 대한 정치적 탄압 부분이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설립된 에너지 특화대학 한국에너지공대가
개교 2년 만에 연이은 외풍을 맞으며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호담에서 최초로 문을 연 나주 정미소는 2010년 문을 닫은 뒤 폐 건물로 방치돼 있었는데요. 잊혀져가던 이 정미소가 문화예술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붉은 벽돌 건물에 현대식 지붕이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지난 1926년 호남 최초로 문을 열고 2010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나주 정미소가 문화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쌀을 가공한다는 기존 뜻과 달리 정과 맛, 웃음을 준다는 새로운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나주 정미소를 인해서 이 주변에 상권도 살아나고 또 환경도 좋아지고. 약 2,000제곱미터 면적의 모두 5개 동의 정미소는 공연장과 작품 전시장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문화, 예술 동호회와 시민 등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구성된 찰나 동아리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진 전시회를 열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벅찹니다. 정미소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난장과 버스킹을 즐길 수 있는 도시 캠핑은 또 다른 운치를 줍니다. 정미소에는 전통 한과와 떡을 만들고 맛볼 수 있는 카페 등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꾸민 공연이나 캠핑, 이러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주 시민뿐만 아니라 나주 근교 그리고 먼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나주 정미소만의 정취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주시는 금성관 등 주변 관광지와 나주 정미소를 묶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새해 첫 입영식이 31사단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입영을 시작으로 올해 5천여 명의 병사들이 늠름한 용사로 다시 태어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장정들은 굳은 의지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장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체육관에 도열한 청년들이 선서와 함께 힘찬 목소리로 입영을 신고합니다. 2024년 갑진년 첫 입영입니다. 앳된 얼굴에 짧게 자른 머리가 아직은 어색하지만 눈빛만큼은 씩씩합니다. 동기들과 함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성실 잘 교육받아가지고 자대에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훌쩍 커버린 아들을 떠나보내는 가족들은 눈물을 훔칩니다. 1년 6개월간 그저 건강하게 군 생활을 잘 마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잘 있으니까 군대에서 열심히 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준원 화이팅! 아쉬운 마음의 가족들은 자식과 재회할 첫 휴가를 기다립니다. 항상 성실하게 하면은 군생활 아주 편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첫 휴가 나오면 해주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글쎄 막걸리 한잔 해야죠. 부모님께 격려를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31사단은 올해 첫 입영자 133명을 대한민국 육군의 일원으로 육성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 6주간에 걸쳐 청년에서 군인으로, 군인에서 멋진 전사로 육성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처음으로 입소한 신입병사들은 6주 동안의 교육훈련을 마친 뒤 각 부대에 배치됩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고혈압 환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노인 고혈압 환자가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가 꼽혔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80세 이상 고혈압 환자만 1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 상당수가 나이가 듦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질환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때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며 실생활에서 경우 짜게 먹는 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 싱겁게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